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컨설턴트 비즈니스 역량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이 충분히 있어야만 이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고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컨설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것인지를 잘 통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고객과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객과 맺어지는 그 프로젝트, 프로젝트 과업의 상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컨설팅 비즈니스 통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즈니스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 ICMCI, CMC 그 모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The nature of the management consultancy market, competitors and capabilities.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컨설팅, 경영 컨설팅 마켓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또 경쟁자에 대해 이해를 하고 그 역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컨설팅 비즈니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과 컨설팅 정의에서부터 컨설팅 인프라까지 쭉 공부를 해오셨는데 왜 그걸 공부했냐면요. 과연 컨설팅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고객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전문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고객에게 전문 지식을 자문하는 것이 컨설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고객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객 비즈니스를 알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질 수 없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동안에 계속 공부를 해왔었죠. 컨설팅 비즈니스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를 해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컨설팅 비즈니스를 아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고객 비즈니스의 통찰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이다 하는 것을 이 CMC 모델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컨설팅 비즈니스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컨설팅 정의와 유형에 대해 여러분과 살펴봤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사전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요, 고객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러한 걸 광의 컨설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광의 컨설팅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협의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컨설팅의 뭡니까? 정의에 적합한 겁니까? 적합지 않은 겁니까? 이것은 협의의 경영 컨설팅 정의에는 적합지 않다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협의의 경영 컨설팅 정의라는 것은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말이죠.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뭡니까?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협의의 경영 컨설팅의 정의란 말이죠.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단순히 고객에게 전문 지식을 자문해서 고객이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는 정도로는 뭡니까? 이건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컨설턴트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진짜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고객의 문제를 분석하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뭡니까? 소유자 중심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것이 컨설팅이다 하는 것이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 협의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고요. 우리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어떤 역량이라고요?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컨설턴트 역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광의 지식 서비스 컨설팅이 얘기하는 지식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 지식을 고객에게 모르는 지식을 서비스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 컨설턴트 역량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어때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 컨설턴트는 단순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전문 지식을 자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컨설턴트라는 그게 아니고 고객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뭡니까? 다양한 지식 경험 요소들을 끌어다가 문제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컨설턴트 전문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컨설팅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컨설팅이란 그런 경영 컨설팅과 같은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컨설턴트가 진짜 컨설턴트로서 중요한 부분. 이걸 왜 그러겠어요? 시장에서 우리 고객이 요구하는 수요,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컨설턴트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께 컨설팅 시장 수요에 대한 이론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고객이 왜 우리 컨설턴트를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고객이 여러분들께 컨설팅 요구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컨설턴트는 새로운 제도를 생성해서 제공해 줘가지고 우리 고객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한편은 컨설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컨설턴트라는 것은 내가 아주 고객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컨설턴트라는 이런 시그널을 강력히 보내가지고 고객이 그 컨설턴트를 믿고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고객이라는 것은 어때요?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이 문제를 해결해서 제공받고 싶은데 기존의 전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어땠습니까? 이건 문제 해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 해결 전문가로 하여금 내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적게 들면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객 내부에서 우리 기업 내부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외부 컨설턴트를 하라고 하면 뭐가 돼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죠. 이게 거래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하여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니까 고객의 비밀을 하나하나까지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하고 고객의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보다 더 고객에 충실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베테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에서는 컨설팅을 그런 방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는 어때요? 단순히 전문가적 이론만이 아니고 여러분 전문가 이론도 있고 사회학습 이론도 있고 뭐 컨설팅 프로세스 이론도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컨설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협의 경영 컨설턴트처럼 고객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죠?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뭡니까? 도와주는 이러한 컨설턴트로서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이 컨설팅 시장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컨설팅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구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응?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컨설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응?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양극화가 더 심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컨설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질적인 측면 왜 그렇겠어요? 우리 협의 경영 컨설팅과 같이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그렇죠? 데이터를 축적하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고 모든 이런 지식 서비스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냥 고객에게 자문만 하면
나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컨설팅 시장 자체는 양적으로 확장된 반면에 질적으로 진짜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뭡니까? 아주 전문적인 역량은 우리 컨설팅 우리 역량 모델에서 얘기하는 컨설턴트다운 컨설턴트의 역량을 가진 그러한 컨설팅 공급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러한 컨설팅 시장 자체가 양극화되고 구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앞으로 컨설턴트로서 이 역량 모델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역량을 여러분이 깊이 있고 넓게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서 시장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양적으로 팽창하지만 질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컨설팅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한국 컨설팅 시장은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아주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대형 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컨설턴트 역량 모델을 충분히 갖춘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그들을 결합해서 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이클래스 시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 중견 그로컬 중견 그룹들이 필요한 시장 또 우리 중소기업 시장 이렇게 상극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으로 내려올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 역량이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시장도 상극화 구조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다니면서 컨설턴트 역량을 충분히 이 역량 모델에 나온 역량들을 갖추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을 해서 우리 기업에게 제공을 할 때 이러한 컨설팅 시장의 상극화 구조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컨설턴트 역할도 얘기를 말씀드렸죠. 컨설턴트가 뭐 하는 거라겠어요? 컨설턴트 역할이라는 게요. 이 고객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내가 그 고객을 리드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컨설턴트 역할을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고객의 뭡니까?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환자처럼 고객의 문제를 진단해서 뭡니까?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해주는 이런 의사 환자 모델. 또 한편으로는 프로세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잘 조언하면서 해결해주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컨설턴트로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의사 환자처럼 전문가처럼 또는 현장에서 고객이 문제를 부딪히는 걸 하나하나 도와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잘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 역할 모델도 여러분들과 그동안에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여러분들 전 시간에 우리 컨설턴트 역량 모델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컨설턴트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역량이냐? 여러분 강조를 했었죠. 우리 NCS에서 우리 모든 전문 인력, 기업이 우리 대학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나온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역량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NCS에서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대학에서 전문적인 난리지. 두 번째, 그 난리지를 기업 현장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새로운 전문 인력들이 그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일에 대하는 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얼마나 조직에서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NCS 역량 모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량 모델이라고요? 전문가들, 기업에서 스스로 그 기업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 인력들의 역량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컨설턴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그러한 현장에서 문제를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고객들이 이런 NCS 역량 모델에 의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뭡니까? 자기 문제, 고객의 문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 또 그 기업이 창출해야 될 이윤 창출 또는 경쟁우위 창출 이런 부분에서 컨설턴트들은 외부에서 그런 기업들의 고객의 문제를 또는 이윤 창출의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컨설턴트로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반 NCS 모델과 차별화된 역량 모델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핵심적으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컨설턴트로 가져야 될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한 고객 비즈니스와 우리 기술적 역량을 결합시켜서 우리 진짜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신뢰받고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행동 및 윤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 역량 모델까지 여러분들께 간략히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컨설팅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를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컨설턴트가 갖춰야 될 컨설팅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으로 진짜 우리 컨설팅 시장, 컨설팅 정의 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컨설팅 시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고객 비즈니스를 정확히 통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를 통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만나야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라는 과업으로 이게 구체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컨설턴트로도 아무런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 비즈니스 요구가 많이 있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프로젝트로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이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세 번째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로서 역량과 고객 과업과 이게 서로 만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컨설팅 비즈니스의 역량 중에서 과업의 상업적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말이죠. 고객이 이런 자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이 컨설턴트에게 해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객이 제시한 그 프로젝트가 내 컨설턴트로서 과연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과연 이 프로젝트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입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내가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뭡니까? 비즈니스 역량 중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역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 가치 판단은 핵심적인 요소가 네 가지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첫째, 컨설턴트가 고객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과연 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범위, 스코프, 과업의 범위를 어느 수준에서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컨설팅 수행 비용은
일정 수준으로 쥐꼬리만 한데 말이죠. 과업 범위는 엄청나게 넓혀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로서 그 과업을 수행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과업 범위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야 되겠 두 번째는 가격을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과업 범위를 정확히 판단해야만 그것에 필요한 가격을 결정해낼 수가 있어요. 왜? 그것에 필요한 새로운 컨설턴트, 물적, 인적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지를 판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 과업 범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업적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는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컨설턴트가 고객과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요. 그 계약 기간과 조건들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부분을 놓쳐서 계약을 적당히 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기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과 조건에 대한 이런 부분도 판단하고 잘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우리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역량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상업적 가치 판단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이런 컨설팅 범위, 가격, 계약 조건 내의 컨설팅을 수행할 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과는 이 컨설팅을 수행을 해서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컨설턴트는 특정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그 컨설팅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고객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 해결 결과에 따라서 뭡니까? 계약된 대로 보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서비스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컨설턴트라는 게 이런 고객 서비스 목적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뭡니까? 방법론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턴트가 일반 전문가라면 내가 전문 지식을 미리 고객보다 게이트 키핑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면 그걸로써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의 전문 지식 서비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문제 해결과 이윤 창출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의 문제 해결과 이윤 창출이라는 것은 특정 지식 하나만 제공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 요소, 경험 요소, 법, 제도 요소를 잘 연결해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확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우리 컨설턴트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강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컨설팅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컨설턴트가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고객을 통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고객이라는 것은요. CEO 혼자, 직원, 뭐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자문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내외부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왜? 그 CEO가 가까워가지고 직원들이 반발하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고객만 좋아가지고 직원들만 좋아가지고 그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기업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해서 컨설턴트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라는 것은 이러한 고객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그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컨설턴트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라는 이런 방법론,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컨설팅 방법론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객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비즈니스 통찰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고객의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고객의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고객의 비즈니스가 어떤 분야에 속해 있는 것이냐. 세 번째는 고객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어떤 것이냐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고객 비즈니스 이해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양적 자료가 필요하겠죠. 질적 자료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차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또 2차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회계 자료, 비회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탐사 자료, 이것은 컨설턴트가 추구하는 자료는 아니죠. 이거 어떤 겁니까? 우리 방송이나 말이죠. 어떤 기관에서 특정 뭡니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찾아내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상업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상업적 가치 판단 요소가 아닌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업 범위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프로젝트 이용 관리도 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그랬죠. 또 계약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정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설팅 목적과 방법론을 잘 알아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업적 가치 판단 요소는 아닌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팅을 행할 때는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것은 가치 판단 요소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역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컨설턴트라는 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런 역량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컨설턴트 역량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 모델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역량을 새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